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통기업의 점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업, 유통기업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본사가 있고 하부에 지역의 점포가 있어서 그 점포를 운영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점포가 잘 되면 그 기업이 잘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 문제점을 점포에 전략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그러한 관점으로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뭐 어떤 소매점 점포의 특정 이마트라고 그러면 이마트에 본부가 있고 각각 지점에 있는데 지점 중에서 어떤 뭐 어, 서울에 있는 성수점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점포가 있을 때 그런 점포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고객이 감소한다든지 매출액이 증가된다든지 이익이 정체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책을 세우는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세우는 것인데 유통기업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석은 기업의 분석이라는 것이 삼시 분석이라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삼시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예, 첫 번째 C인 컴퍼니, 회사를 분석하고 경쟁 관계를 분석하고 고객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는 것인데 유통기업에서는 어떤 삼시 분석과 뭐 유사하지만 그래서 상권과 고객 분석, 경쟁점 분석, 자점 분석 이러한 3가지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사유 분석과 상권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경쟁점 분석과 어떤 자점 분석, 컴퍼니와 경쟁 분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 분석 이 3가지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유통기업의 어떤 특정한 점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서 문제점을 해결을 통해서 유통기업 전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 기반 마케팅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유통기업은 본부가 있고 점포가 있는 좀 특수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본부와 영업 담당 간의 시너지를 가지고 업무 공유를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본부에서는 어, 영업 현장을 대고 내가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다. 어? 단기적인 너무 실적에만 해당 영업부서에서는 너무 실적에만 연연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너무 어떤 본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한다. 그러한 개념을 어떤 가정의 같으면 부모님과 같은 어떤 그런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영업 담당 입장에서는 본부에서 지시하는 부분이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시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상머리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나에게 실행하라고 한다. 너무 어떤 현실성이 없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불만이 이제 본부와
영업 담당 간의 현장과 본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유통기업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문사 같은 경우에서도 행정부서와 기자와의 관계, 병원 같은 데에서도 병원에서는 의사와 행정부서 관계, 뭐 이러한 것이 있듯이 유통업체에서는 영업 어떤 기업의 본부와 그다음에 실제로 매장의 고객들을 담당하는 해당 점포, 그러니까 점포와 본부와 관계,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의 핵심적인, 조직의 핵심적인 요인 동시에 문제점을 기업의 성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 본부와 영업 담당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보는 문화와 생활하는 문화,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러한 갈등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의 산간지방으로 어떤 젊은 여성이 여행을 간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멋지다든지 어떤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아가씨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길고 긴 혹독한 겨울에는 겨울 생활을 모르면서라고 중얼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의 입장과 그 현장의 거주자의 입장이 다르듯이 기업에 있어서도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 입장과 또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혜 있게 어떤 상호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은 또 어떤 마케팅의 차이가 영업적인 관점이라는 의미와 마케팅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또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업적인 관점은 조금 더 현장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장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서 영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비자는 판매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을 지향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데 관점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을 중시하게 된다는 어떤 영업적인 관점, 현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본부적인 관점,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객 니즈에 기초를 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매출 지향보다는 이익 지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구성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구매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과 본부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물론 현장이라고 그래서 마케팅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건 아니고, 또 본부라고 그래서 현장의 시각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금 더 좀 구분을 하자면, 현업 부서에서는 이렇게 영업적인 관점, 점포에서는 영업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마케팅 관점이랑 본사 입장에,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별 점포 지점에서의 생각과 본부에서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마케팅에서도
매스 마케팅과 개별 마케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대량 생산 기조에 의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개별 마케팅은 요즘처럼 소비자 개개인의 마케팅을 주안점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엔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00년대 전까지는 매스 마케팅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2000년대, 20년대에는 개별 마케팅이 주안점이 된 거죠. 그런데 매스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 시장을 좀 확대하는 거라든지, 양을 추구한다든지, 매출 중심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조직, 이러한 부분을 어떤 추진을 했었다면, 개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유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질을 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 중심의 어떠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별 분권, 지역 분권 조직의 특성을 좀 살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매스 마케팅은 어떤 급변하는 내부 환경에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개별 마케팅일 때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실현과 기존 시장의 한계가 있을 때, 어떤 성장이 중요시될 때, 그리고 현지 대응력을 강화시킬 때 개별 마케팅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하게 돼서, 어떤 점장이, 예?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어떤 점포 점장이 사직을 하고 식당을 차린다고 그랬을 때,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음식점을 창업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일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을 만약에 음식점을 창업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이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가격을 주안점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목 좋은 곳에 어떤 가게를 위치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자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믹스해서 어떤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매점에서 문제라는 거는 소매점에서 어떤 점포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사유를 좀 보죠. 문제점을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점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점포에서 무슨 상품을 주로 원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품이 있는지, 그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언제 고객이 구매하는지, 방문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방문하는 시간에 우리가 식사 간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붐비는 시간과 직원의 근무 시간,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점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어떤 점포에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프로세스는 점포의 매출 실적이라든지 각종 효율 지표로서 현상과 문제점을 돌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돌출하는 것인데, 이 돌출을 하는 것을 상권이라든지 고객 분석, 경쟁점 분석, 자전 분석, 어떤 이러한 부분을 큰
툴을 통해서 상권을 좀 분석해보고 우리 점포의 상권과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 경쟁점은 어떠한, 나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경쟁점은 어떻게 팔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점포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것인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좀 보면은, 문제점은 점포의 현상과 매출을 보는 것인데, 매출, 특정 점포의 매출에 어떤 감소하고 있는지, 고객은 떨어지고 있는지, 고객이 증가되는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와서 단가라고 그래서 한 고객이 만 원, 지난달에는 고객들이 10,000원 정도씩 샀는데 이번 달에는 8,000원으로 20%가 줄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관련 지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재고 관련 지표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데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원 구성비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고정 고객들이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켜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점포의 어떤 성과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분석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유를 통해서 개선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포 내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해결책을 수립하는 건데, 해결책을 수립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권과 고객 분석, 경쟁력 분석, 자전 분석을 한다는 거죠. 기업 어떤 경영학에서 주로 이제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삼시 분석이라고 해서 컴퍼니 분석, 경쟁점 분석이라서 경쟁점 분석, 그 다음에 고객 분석. 근데 이제 여기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책 수립을 하는 부분은 역시 어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삼시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와트 분석 이야기 많이 들어봤듯이 어떤 삼시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고객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체계적인 상권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중소기업청 사이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고객 분석을 하고, 경쟁점 분석은 뭐 시장 조사를 매주 1회씩 경쟁점을 방문해서 조사한다든지, 그리고 자전 분석은 매장 내부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바라보고, 고객 구매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보고, 아니면 고객들이 계산하러 갈 때 계산원들이 고객들의 이야기를 적도록 해서 고객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점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상권 먼저, 그럼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점포가 있다 그러면 이 특정한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지리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디에 고객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영역, 우리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 이러한 부분을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 지도상에서 어떤 특정한 지표에 우리 점포가 있다거나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예? 이용하는 고객이 지도 범위로 어느 지역까지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것인지, 이게 지역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점포의 상권이 여기까지가 우리 점포의 상권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상권이 이렇게 여기 크게 우리 점포를 가끔을 이용하지만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해보니까 이렇게 큰 둥근 지도상의 원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원이 됐지만 이거를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해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상권의 구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고객은 100% 고객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데 멀리 퍼져 있는데 가까운 고객은 자주 이용할 거고 조금 먼 고객은 조금 어떤 이용하는 주기가 좀 가끔 이용할 거잖아. 그러면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권을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정설적인 이야기 어떤 상권을 구분하는 법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 상권이라고 하면 뭐 슈퍼마켓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소매점에서 점포를 기점을 해서 한 500m까지의 고객이 한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이 우리 점포의 매출액이 한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사는 지역이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고 2차 상권이라는 거는 700m까지의 거리 우리 점포에서 500m에서 700m까지 1차 상권 합하면 700m까지 거리가 2차 상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경 그렇게 해서 2차 상권이라고 구분한다는 거죠. 뭐 상권을 이렇게 속성은 뭐냐면 상권을 파악해서 입지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소득 수준을 좀 파악해 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 상권 내에 우리 고객들의 소득은 어쩌는 것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지라고 하는 건 우리 점포가 어떤 고객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입지 내에 자리 잡아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파악해 보는 거야. 상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1차 상권은 500m 이내, 2차 상권은 700m까지 구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로라든지 지형적 요인으로 해서 단절될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큰 도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단순하게 거리는 500m이지만 이쪽에 700m에 있는 고객보다 어떤 이용하는 빈도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상권을 어떤 소득 수준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고소득 지역인가 저소득 지역인가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권 우리 점포가 부촌에 뭐 서울 같으면 서울시내 도곡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촌에 있는 점포와 아니면 우리 어떤 강북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점포가 있다든지 뭐 강북에 있다고 해서 뭐 부유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로 부촌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 조금 뭐 중산층이 사는 동네,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점포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고소득 지역에 걸맞는 어떤 품질이라든지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매장 환경, 청결, 서비스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고 아니면 중산층이 사는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과 가격 비교를 통한 민감도가 높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상권 또 타입을 연령대별로 상권을 좀 구분하다 보면 우리 점포가 있는 지역이 원룸이 많은 지역인가 아니면 우리 점포는 초등학교 지역이라든지 유치원이 주변에 우리 점포가 있어서 유아들이 상권인가 아니면 우리 점포는 4, 50평대 아파트들이 중심에 있는 점포라서
중장년이 많이 있는 점포인가, 또 아니면 실버 상권인가, 이런 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싱글에서 싱글 상권에는 이제 뭐 와인이라든지 뭐 즉석식품 바로 사가지고 가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업종이 잘 될 수도 있고, 중장년층은 뭐 일배식품이라든지, 노년 실버 상권에는 성인용 뭐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취급을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권 타입별로 어떤 그 전략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권의 정의, 고객 특성, 고객의 니즈 이렇게 구분하고, 도심 역세권, 아파트형인가, 도심 주택지인가, 도농 도심인가, 농촌형인가,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에 맞게 구분할 수가 있죠. 꼭 이렇게 뭐 5가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역세권에 있는 점포다, 아니면 동네 아파트 단지형 점포다, 그다음에 아니면 농촌형 점포다, 에 따라서 점포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상권의 특징, 고객 특성, 고객의 니즈,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영업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상품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는데, 제가 요점적인 것만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저는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상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어떤 유통기업에서 현상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상권 분석을 하고 경쟁점 분석을 하고 자점을 분석을 해서 어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경쟁점과 자점 분석,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으로 고객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